매일 아침 도시가 깨어나는 어느 시간, 사람들은 분주하게 출근길을 걷고 차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지나며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한 노인이 조용히 길을 갑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 구부정한 허리, 낡은 모자와 장갑.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냥 폐지 줍는 할아버지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도시 한복판에 숨어있던 이 노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그 시작은 그렇게 조용했지만 끝은 전혀 다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오래된 골목. 새벽 5시, 누구보다 먼저 거리에 나오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도훈. 올해 81세.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경로로 폐지를 줍습니다. 그분이요? 그냥 조용한 분이에요. 인사도 잘하시고 말은 거의 없어요. 전에 동네 애 하나 RC카 고장났다고 들고 왔는데 그걸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냥 건전지 갈아준 줄 알았는데 납땜까지 하셨다던데요. 그저 가난한 폐지를 줍는 노인일 거라 생각했던 동네 사람들. 하지만 이도훈 할아버지의 손끝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도훈 할아버지의 집은 달랐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가득, 고장난 라디오, 버려진 노트북, 전선, 회로판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낡은 납땜 민두기 하나. 그 작은 도구 하나로 그는 다시 세상과 조용히 연결되고 있었죠. 1979년, 당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신설팀. 그는 초소형 회로 안정화 기술이라는 실험적 주제를 홀로 몰두하며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하지만 그 연구 결과는 그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같은 부서의 팀장이었던 박정관 실장. 그는 이도훈의 보고서를 복사해 자신의 이름으로 상부에 올렸고 정식 특허 출원까지 이도훈의 이름 없이 진행했습니다. 실장님, 이건 제 설계입니다. 제 연구였어요. 도훈 씨, 회사는 개인의 명예보다 팀의 성과를 봅니다. 당신은 실적 없이 혼자 고집만 부리잖아요. 현실을 좀 보세요. 이도훈은 그 자리에서 항의했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그는 내부 고발자로 몰렸고 인사 이동을 당한 뒤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는 철저히 배제됐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회의록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진 퇴사라는 이름으로 연구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듬해 박 실장의 이름으로 출원된 특허는 한 대기업에 기술 이전되었고 그 기술은 한국전자산업에 중추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술은 몇 년 후 수천억 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올리며 혁신적 기술로 대서특필되었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도훈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언론도, 논문도, 기념 영상도 모두 그를 지웠습니다. 그는 기술을 사랑했지만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다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살아있는 지식, 복잡한 감정, 그리고 사라지지 않은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중소기업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그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경제적인 상황 또한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의 아들은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떠안았고 아내는 장기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전 재산은 치료비로 거의 소진되었고 결국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거리에 고장난 전자제품들 속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전자레인지, 탁상시계, 고장난 프린터, 깨진 노트북. 그는 그 안에서 여전히 쓸 수 있는 부품들을 하나하나 분리해냈습니다. 콘덴서, 저항, 리튬 배터리, 리드선, 소형 칩까지. 누군가에겐 버려지는 쓰레기였지만
할아버지는 이것들을 마치 보물처럼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부품들로 그는 간단한 회로를 다시 만들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험과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낡은 노트 수십 권에 손글씨로 회로도와 측정 수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고작 20에서 30만 원 남짓. 폐지와 고철을 팔고 가끔 동네 사람들이 맡기는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쳐주며 버텼습니다. 누군가는 값싼 수리공이라 말했지만 그는 스스로를 실험을 멈추지 않는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기술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무언가를 고치고 만들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손은 돈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증명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고물들 속에서 그의 인생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옆집 아이 준호가 망가진 RC카를 들고 찾아옵니다. 준호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마트에서 야간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고 준호는 친구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게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거 고칠 수 있으세요? 그냥 소리도 안 나요? 이건 모터보다 회로가 문제인 것 같구나. 어디 보자. 너 이거 많이 아꼈나 보다. 할아버지는 낡은 돋보기를 쓰고 납땜 인두기를 조심스레 들었습니다. 몇 가닥의 전선을 조정하고 작은 회로를 손봐 주었죠. RC카는 완벽하게 작동했고 준호는 마치 보물을 다시 찾은 것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골목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한 것이었습니다. 준호 장난감을 옆집 할아버지가 고쳐주셨대. 그냥 고친 게 아니래. 전자기기처럼 작동하게 해줬대. 나도 고장난 장난감 가지고 가서 고쳐달라고 해봐야겠다. 그날 이후 골목 아이들이 하나둘씩 고장난 장난감, 망가진 이어폰, 꺼진 전자시계 같은 물건들을 들고 이도훈 할아버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그저 장난감 수리였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수리가 아닌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도훈에게는 그것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무대,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입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골목의 작은 기적처럼 아이들은 저마다 고장난 물건을 들고 할아버지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와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도훈 할아버지는 책상 위에 폐기된 부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업 준비를 하듯이요. 그는 낡은 화이트보드 하나를 주워와 벽에 세우고 아이들 앞에 앉아 간단한 회로도와 전자의 흐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흐르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길이 열려 있어야 해. 이걸 우리가 회로라고 부르지. 아이들은 처음엔 어렵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손에 납땜 인두기를 들고 작은 전구 하나를 밝혀내며 환호했습니다. 우와, 불이 들어왔어. 진짜 우리도 만든 거예요? 진짜요?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고치는 법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상하고 조립하고 실패하고 다시 해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가 되면 스스로 의자와 노트를 들고 골목 전기학교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도훈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와 기술은 아이들의 눈에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죠. 그의 집은 점점 아이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 작은 공간은 웃음소리와 함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도훈에게도 그 웃음은 오래전 잊었던 실험실의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선생님 같아. 우리 아빠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 진짜야. 할아버지한테 배우는 과학이 너무 재밌어. 아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만 퍼지던 골목 전기학교. 하지만 그 특별한 수업은 곧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어느 날 아이를 데리러 온 한 어머니가 수업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에 올렸고 영상은 순식간에 수만 건의 공유와 댓글로 이어졌습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정기 수업. 이 골목의 아이들은 참 복이 많습니다. 내 아이도 저런 선생님을 만났으면. 댓글에는 감동, 존경, 응원, 그리고 무관심했던 자신의 시선을 반성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 지역 방송국 기자가 직접 현장을 찾았고, 그 장면은 뉴스와 다큐멘터리 코너로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연. 방송화면 속 낡은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이도훈 할아버지의 회로도를 본 국내 대기업 R&D 센터의 한 연구원이 소스 코드와 유사한 알고리즘 구조를 알아챕니다. 이 회로 설계,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마이크로 모듈 불량 문제 해결의 핵심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 누구십니까? 지금 당장 신원 확인하고 연락하십시오. 그렇게 이도훈 할아버지는 다시 세상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번엔 누가 시키지 않았고 누가 뺏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이름으로, 그의 손으로. 골목 끝에 있던 작은 수업이 세상을 움직이는 열쇠가 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도훈 할아버지는 한 대기업의 정식 초청을 받습니다. 기술 총괄 회의실, 연구소 수석 엔지니어들이 모두 그 앞에 앉아 조용히 그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는 내년 신제품 라인 전체를 접어야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는 고문 연구원으로 정식 계약을 맺었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술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내건 단 하나의 조건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골목 아이들과의 전기 수업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시간이 제겐 가장 소중합니다. 그는 거창한 성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무대는 여전히 좁은 골목과 작은 화이트보드 앞이었으니까요. 기업은 마침내 그의 가치를 알아봤고 아이들은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과거엔 지워졌던 그의 이름이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이름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도훈 할아버지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왔지만 그의 진짜 연구실은 여전히 골목 구석 작은 책상 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길 위의 과학자, 아이들의 발명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진짜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진짜 교육은 마음을 남깁니다. 이도훈, 그는 잊히지 않을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생각은 늙지 않는다. 그의 손은 여전히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숨겨진 가능성을 지나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